자, 지금 이 정권은 자신들이 이 꽂혀 있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무관심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봤을 때 이 의정부에서 벌어진 일가족 그 자살 사건, 15살짜리 애만 남기고 17살짜리 누나, 또 엄마, 아빠가 목공예점을 하다가 그 자란 데가 수억 빚을 져서 평소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이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족들이 울고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세 사람이 다 죽자라고 되어서 이제 가족을 죽이고 아들만 하나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잔 아들만 남기고 죽이는 일이 발생한 이 사태예요. 정말 이 비참한 일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올해 들어서 어린이날 벌어졌던 이 차 안에서 렌트카 안에서 4인 가족 자살 사건, 거기도 일이 잘 안 돼서 전날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렌트카 빌려서 자살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는 한마디로 이 북한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쌀을 주기 위해서 온갖 이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북한이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영하가 있고 임산부가 있다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북한에 쌀값이 내려가고 있고 물자가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외면하고 그야말로 북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남한의 대통령을 뽑았는가? 북한의 대통령을 뽑았는가?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어제弾道미사일이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숏레인지 미사일이라고 영어로 에이브럼스 미군 사령관한테 번역을 해줬다는데, 자,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입에서弾道미사일이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죽어도 그냥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참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야말로 탄도미사일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고 아예 미사일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발사체라는 말을 써왔고 분석 중이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는, 이 탄도미사일은 이 순항미사일은 이 미사일을 쏘고 난 뒤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쏘고 나면 그냥 자체적인 로켓 분사의 궤적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이제 연료가 다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있냐? 그건 뭐 아주 짧은 이렇게 초기형 미사일이 다 그냥 일반 미사일이지. 요즘에는 대부분 미사일이 다 탄도미사일이죠. 이제 짧게 쏘는 거는 로켓포나 뭐 다연장 로켓 같은, 그리고 무슨 뭐 장사정표 등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100km 안팎은 다 쏘죠. 200km까지도 쏘죠.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은 없고 다 탄도미사일입니다. 300km 이상 날아가려면 이 로켓포나 또 이 장사포 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탄도미사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언급하는 순간에 사실상 탄도미사일이지 무슨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단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 앞에 좀 해명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 머리에서 죽어도 밤에 자다가도 탄도미사일이 아니야, 탄도미사일이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하는 말들이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머릿속이 엉겨가지고 입으로 발언이 나온 게
탄도미사일이라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빛이 났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와 합참은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잡아댔는데 드디어 문재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어제 이제 해자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찬 간담회가 끝나고 문재인에게 직접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느냐 물으니 문이 내가 그렇게 말했냐? 말하려던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좀처럼 저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 정권에서 웬일인지 인정이 나왔어요.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곧바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는 행여라도 진짜 꿈에나 사모하는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누를 끼칠까, 폐가 될까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 입을 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식으로 곧바로 내가 실언했다고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과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문재인 입에서 탄도미사일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순간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자동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결국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발사체를 쏜 것은 4일날 9일날 두 번에 걸쳐서 자체 훈련 차원이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던 대북 대응 기조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문재인도 스스로 인정했어요. 두 번째 쏘고 난 직후에 KBS 대담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그거는 유엔 결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자, 문은 북한이 추가 도발 안 하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또 도발하면 그러면 문은 대화 모멘텀을 거두겠다라는 건지 한번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또 도발하면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설득해서 대화로 불러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문에 충실한 똘마니 김연철은 이제 통일부 장관 시켜줘 놓으니까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왔죠. 이 사람을 옛날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알던 사람들은 아마 김연철에 대해서 저런 사람인 줄 절대 몰랐다. 조용하고 뭐 별 말도 없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뭐 이 김연철의 지금 입이 얼마나 험한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연철이 어제 장관 취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던 레이건 말을 인용해서 대북 식량 지원 필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가 북과 협상 재개를 지금 풀려고 하는 방법이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국자가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 유인책이 뭐냐? 지금 저한테 입수된 정보에 보면 현대 아산이 금강산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마치고 물 밑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아산이 직원들도 더 많이 채용하고 북한 금강산에 가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금강산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130, 40km 위로 올라가면 갈마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산에요. 자,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마신령 스키장까지 한 30km, 또 명사심리 해수욕장, 그 갈마 반도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뭐 한 15km, 20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원산 명사심리 해수욕장과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이 갈마 비행장 등을 제가 볼 때 앞으로 한국 기업이 거기까지 컨트롤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보면 김정은이가 원산 갈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또 거기서 한 5, 60km 가면 있는 평안북도 양덕 온천 관광지구도 현지 시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덕군의 온천 관광지구는 오래된 북한의 온천으로 여기 명사심리나 마식령 스키장에서 평안북도지만 조금만 가면 있는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세 개를 엮어서 양덕 온천지구,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가지고 지금 남측의 자본과 기업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해서 중국 사람이고 어디고 다 남측의 관광객이고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속초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요, 이제 그게 열리면 속초를 통해서 속초에서 직결해서 북으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이나 여기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사람이 속초까지 가서 또 뭐 금강산으로 가서 원산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꺾여서 한참 둘러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철원, 옛날에 이제 금강산 위쪽으로 가려면 그 철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쭉 갔죠. 금강산 가는 기차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원에 지금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한다면서 철조망을 철거하고 지뢰 제거하고 도로를 놓고 그리고 DMZ 무슨 관광지대를 만들고 평화공원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지금 철원을 통해서 북한의 원산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명사심리나 마식령 스키장이나 그리고 양덕 온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특수니 어떠니 때문에 지금 뭐 각종 리조트나 펜션이나 이랬다가 지금 뭐 경기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 지금 시민들은 두려움이 이제 속초도 소외시키고 바로 그냥 철원 등을 통해서 직선 코스를 수도권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서 이제 어차피 뭐 휴전선 전체를 갖다가 문정권이 조만간에 무력화시켜서 드나들도록 할 거니 굳이 서울에서 속초까지 넘어가서 속초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원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금강산이나 원산 주변 관광지를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국내 기업이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이 지금 그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작정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다른 추가 유인책이 금강산 관광을 어쨌든 밀어붙여버리고, 자, 개성공단도 열게 만들려고, 그게 미국과 트러블이 있더라도 저질러 보고 가자, 이런 지금 이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북 전략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전직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면 분노가 있어야 되고 애정이면 애정을 가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변덕스럽게 분노와 애정을 이렇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대북 전략에 큰 혼선이 생겼다는 거죠.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은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을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클래프 국장은 미국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에 대한 갈등을 이렇게 설명하던 중에 북한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을 대응할 때 화형과 분노에서 시작해 연애 단계까지 왔다면서 일관성 없는 이 수사적 표현이 현 대북 정책의 특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은요, 트럼프가 2017년 북한을 향해 화형 분노 발언을 했다가 또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한반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세력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서는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보도에 의해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가 위협과 압박에서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거칠게 오가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양상을 보이며 미국 국민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성 유엔 북한 대사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저 어니스트에 대한 압류 조치에 대해 국제법을 미국이 위반했고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정신을 위배한 거라고 적극 반환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선박을 인도네시아에서 넘겨받아서 지금 몰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판사가 일단 압류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로 국제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거라고 말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가 자신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이 5개 이상인데 김정은이는 그중에 한두 개만 없애려고 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빠졌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와 황교안은 독재자의 후예 발언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원산, 이 명사십리,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까지 있고 그걸 철원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의 대기업이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문 정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갖 걸 다 밀어붙여서 일정하게 미국과 트러블이 형성되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밀어붙여서 마이웨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을 하랴? 세컨드리 보이콧을 했을 경우에는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경제 붕괴의 원인을 미국에게 덮어 세워버리려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렇게는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 정권의 마이웨이를요. 제가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정권의 가식들을 다 폭로하고 그걸 갖다 규명하는 투쟁을 벌여서 꺾어야지 한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미국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문 정권이 밀어붙이는 대로 약간씩 밀려가면서 끌려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